디지즈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요 카테고리에 속하는 환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일드, 모더릿, 시비어리티이면서 증상이 없는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을 외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 사실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얼마나 팔로우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 때문이 아니라 뭐 다른 고혈압이라든지 뭐 APB라든지 이런 게 동반이 돼서 이렇게 팔로우업이 되다가 그런 부분이 팔로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비어리티 자체가 뭐 증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다 고려를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에코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게 작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시브한 스테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마일드 모더리트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아우틱 스테노시스 경우에 3년에서 5년, 모더리트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에코를 하면 좋겠고, 리거지테이션은 3년에서 5년, 모더리트는 1년에서 2년 사이, 스테노시스는 밸브에어리아가 1.5 이상일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은 모더리트의 경우에 뭐 마찬가지로 1, 2년이고, 마일드는 3 내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라고 이렇게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거 간격을 3년에 한 번 에코를 마일드 MR이 있는 사람들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팔로우업이 된 환자들 저희 병원에 있는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AS 스테이지는 뭐 많이 관심이 에코 판독지를 볼 때 처음 보는 거는 이제 밸브 에어리어하고 Vmax하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먼저 보게 되는데, 시비어 기준에 못 미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반돼서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든지 뭐 LVH가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변화를 같이 좀 이렇게 그레이딩을 해서 볼 때 환자들 에코 파인딩을 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케이스 보시면 72세 남자 환자고 2016년에 이제 블래더 캔서로 수술하려고 에코를 좀 해보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밸브에어리아가 한 1.7 정도 나왔습니다. 1.7 정도 나왔고, 인젝션 프랙션이 괜찮아서 블래더 캔서 수술 잘 하고 퇴원하셨고, 그 이후로 뭐 순환기회에 안 다니셨는데 두근거린다 그래서 파록시스말 APB 발견이 돼가지고 2년 있다가 에코를 팔로우업을 하게 됐는데, 이때 검사를 해보니까 1.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 밸브에어리아가 좁아졌고 인젝션 프랙션은 괜찮지만 이분은 이제 추적 검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ACB 있으면서 ACB에 대해서 이제 안티 아리드믹이랑 노악 쓰면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외래 다니시면서 보는데 2020년에 보면 밸브에어리아가 1.2로 더 작아지면서 빅 이젝션 프랙션은 정상인데요. 이제 1년 만에, 이때는 이제 숨이 차다고, 앞서 2020년에는 뭐 운동도 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숨이 차다 그래서 다시 에코를 했더니 밸브에어리아가 다시 좁아지면서 시비어로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7, 1.3, 1.1, 0.9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밸브에어리아가 감소를 하고 있었고, Vmax도 2.0에서 조금씩 증가해서 올해 1월 달에는 지금 4.0이 돼서 지금 이제 서지컬 매니지나 타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조금 약물 치료를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마 3개월 뒤에 다시 보자 그랬는데, 아니 6월 달에 검사를 6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하자 그래서 아마 7월 정도에 다시 이달 말 정도 다시 에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에코를 하면서 팔로우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의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크라이테리아가 뭐 베나 컨트랙터 위스부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봐서 ERO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하게 LV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이 프로그레시브 AR인 경우에는 노멀 LV 볼륨이
이나 마일드 다일레이션 이런 정도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도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내지 5년 내지는 1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에코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 CBO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증상이 있고 없고를 나누지만 여기는 이제 밸브에 변화가 분명히 생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AR 환자 한 명 보시면 2013년에 체스트 페인으로 왔었고, 그때 당시에 이젝션 프랙션 46%고, 다른 병원에서 2011년에 PCI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베나 컨트랙타 위드스가 3.3mm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PCI 잘 받고 퇴원하셨던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래 다니면서 메디컬 세라피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 4년 있다가 다시 에코를 이제 이때는 좀 어지럽다 그래서 에코를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뭐 베나 컨트랙타 위드스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AR은 뭐 모더리트 정도 되는 소견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다시 숨찬 게 증상이 좀 발생하면서 다시 에코를 해봤더니 AR 파라메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달에 다시 검사했을 때 5.9 정도로 7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플로우는 지금 이 뒤쪽 벽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CBO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AR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렇게 보면 이젝션 프랙션은 뭐 PCI 후에 호전이 됐다가 올해 검사한 거에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LV 다이스톨릭 볼륨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LV 엔드 시스톨릭 디멘전은 2019년까지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확 늘어나서 이번에 AR이 정말 확 진행이 됐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스테노시스랑 다르게 Vmax나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딱 주는 경우 자르기가 어렵고, 이런 베나 컨트랙타 위스나 ERO 계산이 이렇게 생각보다 명확하게 크라이테리아 맞게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체인버의 사이즈나 볼륨 같은 거를 참고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B와 AR의 경우에 다이스톨릭 플로우 리버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뭐 전형적인 거라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하나 했는데, 저희 환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다이스톨릭 페이지 때 리버설이 플로우를 확인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CB어인지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S 환자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1.5 이상인 경우에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를 하고 LA가 커져 있으면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 2년에서 1, 2년에 한 번씩 에코를 하라고 하면, 근데 보면 다른 파라미터는 없고 LA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는 거하고 풀모너리 아테리얼 프레셔가 50 이상으로 올라갔느냐로 이제 MS를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CB와 MS를 평가하는데 이제 지표로 또 이용을 하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2013년에 레나림팍으로 왔고 당시에 APB 있었고 어펜디지 스롬부스가 있어서 약 주고, 이제 이 당시에 스롬부스 녹은 거 확인하고 응급실 오신 지 6개월 뒤에 RFCA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이트랄 밸브 열이가 1.4 정도 됐고요. 이렇게 칼시파이드 노들이 코드에 보이는 소견이었고요. 2년 있다가 다시 했더니 1.3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또 2년 있다 했더니 또 조금 줄었고요. 2019년에는 1.0으로 확 줄어서 이제 1.0까지 내려가면 이제 요즘 크라이테리아로는 베리 시비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올해 초에 한 거는 0.9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분이 에코를 할 때마다 트레드밀을 같이 검사를 하셔서 트레드밀 검사를 했는데 거의 11m 가까이 검사 소견이 나와서 12여긴 하지만 운동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직 약물 치료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동안은 APB로 유지가 잘 되고 있었지만 요번에 APB 다시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레디언트하고 프레셔 하프 타임의 변화를 보시면 2013년부터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이제 조금씩 증가해서 지금
2021년에는 9.7로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프레시 아프 타임도 조금씩 증가해서 지금 240이어서 사실 심터마틱이라면 뭐 데피니트하게 MVR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트레드밀로 확인한 엑서사이즈 테스트에 운동 능력 충분히 나오고 환자분이 숨이 되게 차지는 않으셔서 아직 약물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MR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M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RO 계산하고 뭐 볼륨 계산하고 프랙션 계산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동반되는 카디악 파인딩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체인버가 커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서 CBO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이제 역시 이분은 정형외과 수술하려고 왔다가 머머가 들린다 그래서 프리오피를 2017년에 했던 분이고 이제 당시에 포스리얼 리플렛에 프롤랩스가 좀 있으면서 ERO 0.2가 계산돼서 추적 검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혈압이 진단 기준에 맞아서 조금 140에 90 정도 외래에서 측정할 때 나와서 이제 약을 먹을지 말지 좀 경과를 봅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프롤랩스가 됐고 ERO는 2년마다 했더니 0.27로 조금 더 커진 상태고 역시 혈압은 140에 90 정도, 가정혈압도 이때부터나 이완기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환자가 약 먹는 걸 거부해서 이제 경과를 보고 있었고 올해 1월 달에 가슴이 좀 답답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좀 불편하다 해서 봤더니 MR량이 굉장히 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검사했을 때 코대 럽처가 되면서 이제 포스리얼 리플렛 소견으로 CBO MR로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점점점 LV 볼륨도 커지고 LA 볼륨도 점점점 커져서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이 된 것도 있지만 이분이 고혈압이 계속 있는데 약 먹는 걸 거부하고 지내다가 결국엔 밸브까지 이렇게 손상이 더 빨리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레커멘드 한 상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은 레귤러 마일드 모더리티의 경우에 에코를 정기적으로 잘 인터벌 맞춰서 검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스테노시스의 경우에는 이제 밸브 에어리어하고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외에는 뭐 다른 동반된 파라미터 신장 변화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LA가 커진다거나 LVH 같은 그런 거 말고는 따로 없는데 리거지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볼륨이나 이런 것들 동반된 것들을 같이 좀 봐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심텀의 변화를 잘 모니터를 해야 되고 앞서 그 MS 환자 케이스처럼 트레드밀이나 이런 엑서사이즈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환자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